네, 안녕하세요.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브시스터즈에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웹 프론트엔드에 사용되는 전반적인 기술에 관심이 많고 최근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희라고 하고요. 이제 데브시스터즈에서 프론트랑 백엔드 개발을 같이 했었고, 네, 평소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랑 이제 고랭 생태계에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함수형 프로그래밍 하면 이제 사진처럼 여러분들 이제 모나드, 이제 카테고리 이론과 같은 복잡한 것들을 떠오르기 쉬우실 텐데요.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런 이론적인 것들은 조금만 설명하고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데이터를 순수 함수로 처리하고 사이드 이펙트를 멀리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는 것까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하는 돔 조작, 비동기 데이터 패칭 이런 동작들 모두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킬 것 같다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전부 맞습니다. 하지만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사이드 이펙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 사이드 이펙트와 순수 함수를 같이 함께 사용하고 이것들을 함께 관리하고 여기서 생겨난 함수들을 조합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일단 그렇다면 팀에 어떻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도입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제가 먼저 이제 따로 스터디 같은 거를 먼저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관련 이론들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 간단한 함수형 방법론들을 도입해서 코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코드를 보고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던 팀원분들이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게 되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팀 내부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 내부에서 스터디를 진행하던 도중에 사진과 같이 복잡한 상태를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폼에 8개의 입력이 존재했고 이 폼에는 각각 다른 검증 로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다른 폼에서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검증 과정 또한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창희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많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 중에서 저희는 FPTS를 선택해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FPTS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FPTS는 많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원하는 타입 추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추상화들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기반 이론을 전부 잘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러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 생태계 또한 존재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필요한 몇 가지 타입 추상화와 유틸 함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타입 추상화는 non 타입과 some 타입으로 구성된 합 타입입니다. 코드가 깨져서 나오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네요. 일단 옵션 타입은 선택적인 A 타입을 갖는 값 컨테이너입니다. A 타입 값이 존재한다면 옵션 타입은 some 인스턴스입니다.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옵션 타입은 non 인스턴스입니다. 옵션 타입은 일반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계산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제 옵션 타입을 사용하는 몇 가지 예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타입은 첫 번째 라인과 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some 타입과 none을 이용해 각각의 타입 인스턴스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배열에서 특정 값이 있는 인덱스를 찾는 find index 함수는 값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을 반환합니다. 배열에서 값을 찾는 데 성공한다면 인덱스 값을 갖는 some 인스턴스를 반환하고 배열에서 값을 찾지 못한다면 non 인스턴스를 반환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열 내부에 1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some 태그와 배열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0 값을 갖는 객체가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열 내부에 4라는 값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non 태그를 갖는 non 인스턴스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from nullable 함수를 이용해 옵션 타입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from nullable 함수는 nullable한 값이 인자로 전달되면 non 인스턴스가 반환됩니다.
반대로 널러블하지 않은 값이 인자로 전달된다면 해당 값을 갖는 sum 인스턴스가 반환됩니다. 또한 from predic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도 옵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from predicate는 불린을 반환하는 함수를 인자로 전달받습니다. isNumber 함수를 from predicate 함수에 전달해서 getOptionNumber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isNumber 함수가 true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sum 인스턴스가 반환되었고 isNumber 함수가 false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none 인스턴스가 반환되었습니다. 다음으론 either 타입입니다. either는 옵션 타입과 비슷하게 두 개의 타입 중 하나의 값을 표현합니다. either의 인스턴스는 left와 right 인스턴스입니다. either 타입은 결측 값을 처리하기 위해 옵션 대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옵션의 none 인스턴스는 값을 포함할 수 있는 left 인스턴스로 대체됩니다. 일반적으로 left는 실패를 표현하고 right는 성공을 표현합니다. either 타입을 사용하는 몇 개의 예시들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ither는 보통 예외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try catch 함수를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바꾸어주는 pass 함수를 either를 반환하도록 구현했습니다. try catch를 이용해 기존의 pass 함수가 예외를 발생시킬 경우 에러를 담는 left를 반환합니다. pass 함수가 정상적으로 실행될 경우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담은 right를 반환합니다. 예시와 같이 성공적으로 변환되는 객체의 경우에는 right 태그 값을 갖는 right 속성을 가진 객체가 반환됩니다.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left 태그와 left 값을 갖는 객체가 반환되게 됩니다. either 타입에도 옵션과 동일하게 from nullable과 from predicat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either 타입은 left가 반환될 경우 사용될 기본 값을 인자로 전달받게 됩니다. nullable라는 값이 전달되는 경우 위의 함수에서 전달하는 값을 갖는 left 인스턴스가 반환되었고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 값을 갖는 right 인스턴스가 잘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rom predicate 함수도 from nullable 함수와 동일합니다. left 인스턴스가 반환될 때 사용될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추가적으로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합니다. left 인스턴스가 반환될 경우 from predicate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함수가 실행되어 해당 값이 담겨 left 인스턴스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함수가 true를 반환할 경우 해당 값을 담는 인스턴스가 반환됩니다. 다음으로는 태스크 타입입니다. 태스크 타입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동기 연산을 표현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 비동기 연산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either를 같이 사용한 태스크 eith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는 비동기 작업을 실행하는 read 함수를 작성했습니다. read 함수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한 사용자의 입력을 계속 기다리며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진과 같이 read 함수가 정상적으로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either 타입도 either 타입과 동일하게 try catch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미스가 리졸브 될 경우에는 리졸브 된 값을 갖는 right 인스턴스가 반환됩니다. 반대로 리젝트 될 경우에는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함수가 실행되어 두 번째 인자 함수의 반환값을 갖는 left 인스턴스가 반환됩니다. 비동기 함수이기 때문에 async await 키워드를 같이 이용해서 함수를 실행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각각 상황에 맞는 인스턴스들이 잘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이프라는 FPTS의 util 함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시와 같이 두 숫자를 더하는 커링된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add 함수를 이용해 1, 2, 3을 더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처럼 각각의 함수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시킬 경우 어떤 식으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함수 호출 내부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함수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성하는 함수의 개수가 점점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함수 호출을 할 때마다 개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콜백 혈과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될 겁니다.
파이프 함수를 사용하면 예시와 같이 간단하게 함수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함수가 합성되는 흐름을 따라가기 훨씬 쉽습니다. 그저 파이프 함수의 인자로 전달된 값과 함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기만 하면 됩니다. 소개시켜드린 util 함수인 파이프는 현재 자바스크립트 연산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타입 추상화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타입 추상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함수들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map 함수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배열에 있는 map 함수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map 함수는 사상함수라고도 합니다. 타입 추상화들의 map 함수는 공통적으로 A 타입 값을 받아 B 타입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받습니다. 자료의 코드처럼 sum 타입의 경우에는 map 함수에 전달된 함수가 실행됩니다. 파이프를 따라가 보면 string 타입이 from nullable 함수를 만나 옵션이 되었고 map 함수에 전달된 함수의 시그니처에 따라 타입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non 인스턴스가 전달된다면 map 함수에 전달된 함수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from predicate에 전달된 함수가 false를 반환했기 때문에 non 인스턴스가 전달되었고 따라서 해당 코드의 결과는 none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체인 함수입니다. 체인 함수는 다음 계산을 이어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앞에 실행된 계산의 결과를 이용해 이후 계산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이더 타입의 체인을 예시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ultiple by 10 함수는 입력값이 숫자이면 10을 곱하고 right 인스턴스를 반환합니다. 입력값이 숫자가 아니라면 문자열을 담은 left 인스턴스를 반환합니다. increment는 숫자를 받아 1을 더한 값을 담은 right 인스턴스를 반환합니다. 이 함수를 합성해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된 값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multiple by 10 함수는 left 인스턴스를 반환합니다. 따라서 체인에 전달된 increment 함수는 실행되지 않고 left 인스턴스가 최종적으로 반환되게 됩니다. 반대로 전달된 값이 숫자 10일 경우에 multiple by 10 함수는 숫자 100을 담은 right 인스턴스가 반환됩니다. right 인스턴스가 체인 함수로 전달되어 체인에 전달되었던 increment 함수가 호출되어 1이 더해진 right 인스턴스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atch와 fold 함수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match와 fold는 동일한 기능을 하며 옵션 타입일 경우에 sum과 none, either 타입일 경우에는 left와 right, 각각 경우에 따라 실행할 함수를 전달받아 실행합니다. 파이프에 전달된 값이 0이 아닐 경우에 from predicate 함수는 sum 인스턴스를 반환합니다. sum 인스턴스가 match 함수에 전달될 경우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함수가 실행됩니다. 파이프의 첫 번째로 전달된 값이 0일 경우에 from predicate 함수는 none 인스턴스를 반환합니다. none 인스턴스가 match 함수에 전달될 경우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함수가 실행됩니다. 지금까지 몇 개의 타입 추상화와 파이프 함수 그리고 타입 추상화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이론들을 사용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저희가 앞서 소개했던 이제 추상 데이터 타입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채용 사이트를 만들고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채용 지원을 하는 폼에서 총 8개의 인풋을 조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됐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폼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올바른 값을 입력했는지 한번 검증을 하고 만약에 검증에 실패했다면은 사용자한테 오류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이제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필드가 너무 많으면은 코드가 복잡해지니까 이제 휴대폰 번호 필드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런 채용 폼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휴대폰 번호 값을 관리하는 상태와 그리고 휴대폰 번호 값에 문제가 있는지
오류 메시지를 담는 상태, 이렇게 총 두 개가 상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휴대폰 번호가 올바른지 검증하는 로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용자가 입력을 바꿀 때마다 온체인지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상태 값을 계속 이제 매니지드하게 관리를 해줄 거고요. 이제 폼 서브밋 같이 폼 이벤트 핸들러에서는 실제로 폼을 서브밋하기 전에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사용자한테 보여줄 컴포넌트의 이제 데이터들은 사용자가 입력한 인풋과 오류 메시지를 담는 이제 스팬, 여기서는 이제 스팬으로 그냥 간단히 감쌌는데요. 이런 식의 어떤 돔 객체들이 이제 실제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을 좀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 보면은 저희는 검증 가능한 하나의 필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상태, 그리고 한 개의 필드 검증 함수, 그리고 이제 그 필드에 이제 입력값 감지를 하는 이제 이벤트 핸들러 함수, 이렇게 총 4개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저희가 8개의 인풋을 관리하다 보면 총 16개의 상태를 컴포넌트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이벤트 핸들러도 검증 로직도 각각 따로 작성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는 3개 정도만 써봤는데, 만약에 앞선 방식대로 저희가 그대로 구현을 한다면은 컴포넌트의 코드는 약간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컴포넌트 안에서 이런 너무 많이 늘어나는 코드를 최소화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약간 이제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좀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라이브러리는 이미 리액트 훅폼이나 혹은 포밋 같은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걸 사용할 텐데, 일단 저희는 이제 팀 내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좀 본격적으로 적용해 보자 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다른 프로젝트에서 되게 간단하게 써봤던 이제 FPTS라는 라이브러리를 여기서도 한번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저희가 이 FPTS를 활용해서 어떤 부분을 이제 다시 작성할 거냐, 이제 문제를 한 번 더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입력값과 오류 메시지를 관리하는 두 개의 상태가 필요하고, 사용자가 입력하면은 상태를 갱신해주고 검증을 해서 입력한 값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검증에 실패하면 오류 메시지를 보여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외부에, 그러니까 각 필드마다 구현이 혹은 객체가 달라지는 부분은 입력값, 그리고 오류 메시지, 검증 함수, 이렇게 3개만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 나머지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필드에서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입력값, 오류 메시지, 검증 함수, 이 3가지 값을 외부에서 주입시키는 형태로 코드를 좀 추상화하면 저희가 편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약간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프로덕션에 적용했던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유즈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사용할 이제 밸리데이션 펑션을 만들었는데요. 이 밸리데이션 펑션은 이제 그 함수 파라미터에 있는 밸리데이터, 그러니까 각 필드를 검증하는 함수들과, 그리고 검증에 실패했을 때 사용자에게 보여줄 오류 메시지, 그리고 이 함수의 반환 값은 이제 실제로 값을 검증할 값을 받는 쿼링 함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시그니처는 이렇게 쿼링된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는 이제 먼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받아서 either의 from predicate라는 함수에 전달이 됩니다. 이 from predicate는 이제 첫 번째 인자로 이제 두 개의 함수를 받는데요. 첫 번째 인자는 이제 해당 전달된 값을 이제 여기에 넘겨가지고 어떤 값을 체크하는 로직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벨이라는 인자로 값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값을 validate에 넘겨가지고 이제 맵 펑션을 통해서 모든 validate에다가 입력한 값을 사용 함수에 넘겨줘서 이 값이 각 규칙에 따라 올바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올바르다면은 이제 이 from predicate는 이제 처음에 전달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write 타입에 담아서 반환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인자로 넘어온 함수의 결과값을 받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함수의 결과값 left 타입에 담을 값을 오류 메시지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되게 단순한 바로 오류 메시지를 리턴하는 함수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은 여기서 사용자가 이제 정확한, 이가 좀 정확해 보이는 휴대폰 번호와 그리고 약간 잘못된 전화번호를 입력했을 때 각각 right와 이제 left 타입에 입력한 값과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했던 이제 validator들, 그러니까 검증 규칙들을 정의하는 단계를 거쳤는데요. 이거는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간단한 예시 컴포넌트에서 보여드렸던 그 이제 검증 함수에 있는 이프문, 그 검증 규칙들을 그냥 하나씩 아토믹하게 쪼개놓은 겁니다. 이제 검증을 할 때는 사실 한 필드에서만 쓰는 어떤 규칙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 최소 길이가 몇 자 이상이라거나 혹은 필수라거나 혹은 최대 몇 글자를 넣으면 안 된다거나 이런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규칙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좀 재사용성을 높이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 위에 만든 규칙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제 맨 첫 번째부터 이제 세 번째까지는 이제 뭐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01로 시작하고 최대 11글자를 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셋 다 이제 true를 반환하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최소 길이가 10자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규칙에서는 이게 어긋나기 때문에 여기서 false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앞서 만들었던 규칙들을 사용해서 각 필드에 사용할 이제 검증기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 검증 함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이프, 앞서 말했던 파이프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고요. 여기서도 처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여기서는 phone, 그러니까 전화번호 입력 필드라서 사용자가 입력한 전화번호를 이렇게 처음에 받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validate 펑션에 넘겨가지고 아까 가장 처음에 만들었던 검증 규칙들과 오류 메시지를 같이 넘겨주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 값은 이 폼에서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하는 값이라 한 글자 이상 입력되었는지,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값이라도 일단 뭔가 넣었는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사용자가 아무 값도 넣지 않았다면 필수 항목입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를 left 타입에 담아 반환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뭐 어떤 값이라도 입력이 되어 있으면은 right 타입이 반환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반환된 either, 그러니까 left 혹은 right 타입은 바로 다음에 이어서 오는 either의 chain이라는 함수의 인자로 전달이 되는데요. 여기서 chain 함수는 인자로 받은, 그러니까 either 타입을 인자로 받는 함수인데 만약에 받은 값이 left다 그러면은 아무 동작도 하지 않고 그 입력받은 left 타입을 그대로 다시 반환하고요. right 타입이 넘어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체인에 인자로 넘긴 validate 펑션, 그 함수에다가 right 타입의 값을 다시 인자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약간 간단한 예제를 같이 보여드리면은 아무 값도 넣지 않으면 이제 left 타입의 필수 항목입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담게 되고, 이제 잘못된 두 번째 validate에서 이제 검증에 실패한 값은 이제 뭐 여기서는 올바르지 않은 번호 형식입니다 라고 left 타입에 담아서 오류 메시지 반환할 거고요. 이 모든 거를 다 문제없이 총괄했다면은 처음에 사용자가 입력했던 전화번호 값이 right 타입에 담겨서 다시 반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앞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좀 개발하는 입장에서
사용하기 쉽게 커스텀 훅을 만들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만들었던 커스텀 훅의 이름이 이제 use state with validator라는 이름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그냥 use state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훅은 내부적으로 또 두 개의 상태를 가지고요. 저희가 각각 아까 좀 처음에 만들었던 나이브한 컴포넌트 코드에서 했던 것처럼 실제로 값을 관리하는 형태와 오류 메시지를 관리하는 상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체인지 에러,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를 셋하는 set state와 비슷한 함수를 따로 랩핑을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입력받은 오류 메시지를 다시 리턴하는 부분은 아래쪽에서 이제 state validator라는 객체를 설명할 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change value라는 이제 내부에서 이제 외부로 보낼 set state와 비슷한 함수를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값을 검증기에 전달해서 이제 이 값이 올바른 값인지 아닌지, 즉 그러니까 left 타입이 반환되었는지 혹은 right 타입이 반환되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either의 match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left와 right 타입에 따라 다른 동작을 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either의 match 함수는 이제 총 두 개의 함수를 또 인자로 받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자로 받은 either가 left일 때 실행할 함수, 두 번째 인자는 right일 때 실행할 함수입니다. 여기서 left일 때는 이제 identity라는 FPTS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를 써줬는데요. identity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함수의 인자로 넘어온 값을 다시 그대로 똑같이 반환해주는 그냥 되게 단순한 함수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left는 항상 오류 메시지가 들어온다 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들어오는 오류 메시지를 다시 그대로 반환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right 타입이라면은 이제 입력한 값을 받고 이제 set state를 한 다음에 그리고 빈 문자열을 다시 반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류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오류 메시지에 대한 스트링이 넘어올 거고요. 만약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방금 전에 빈 문자열을, 그러니까 right 타입이 들어왔을 때는 빈 문자열을 최종적으로 리턴을 하게 했으므로 빈 문자열이 넘어올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넘어온 문자열을 가지고 이제 오류를 세팅하도록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밸리데이터라는 객체를 따로 만드는데, 얘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어떤 값을 할 때마다, 값이 변경될 때마다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약간 폼 서브밋 같은 상황처럼 약간 매뉴얼하게 직접 원하는 시점에 이제 폼 밸리데이션을 다시 한번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용할 이제 그냥 매뉴얼하게 호출할 수 있는 밸리데이션 함수와,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이제 현재 이 필드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 값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이제 getter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총 4개의 뭐 검증함수, 검증 규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존 코드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보면은, 일단 여기서 지금 하이라이팅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던 필드 검증 규칙과 그리고 커스텀 훅을 사용해서 한 줄의 코드로 치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값을 바꾸고 이제 온체인지 이벤트 핸들에서 뭐 검증한 다음에 오류 메시지 세팅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저희가 방금 만든 커스텀 훅에서 내부적으로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뭔가 따로 더 특별한 작업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서브밋 할 때 한 번 더 검증하는 부분에서도 원래는 이렇게 각 필드의 검증기에다가 각 필드의 값을 넣어서 좀 이제 매뉴얼하게 호출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인터페이스가 다 이제 스테이트 밸리데이터에
validation이라는 함수로 통일이 되니까 이제 스테이트 밸리데이터의 배열만 가지고 조금 더 쉽게 이 많은 필드들을 한 번에 매뉴얼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 오류 상태를 탐지하던 오류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스테이트 밸리데이터에서 에러 게터를 사용해서 이제 그냥 뭐 컴포넌트 내부에서는 들고 있지 않지만 이제 사용자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값만 가져가면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대충 무엇이고 저희가 쓴 FPTS라는 라이브러리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기존의 로직을 어떻게 추상화하고 이제 구현을 단순화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거를 쓰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좀 이제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타임 레벨로 저희가 문제를 조금 더 이제 타입 세이프하게 더 잘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점도 좋았고,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제 이 함수에서 이 일까지 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사이드 이펙트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좀 더 깔끔할까? 이런 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하는 사고들을 저희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팀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개념을 도입할 때 좀 어떻게 해야 매끄럽게 팀에 녹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아쉬웠던 점과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팀에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좀 처음으로 제대로 적용을 해보다 보니까 기존에 이것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이제 경험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은 약간 좀 이제 처음에 코드를 작성하고 읽는 거 자체도 좀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어가지고 약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이제 뭔가 프로젝트에서 적용할 때는 뭔가 좀 더 긴 온보딩 기간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을 느꼈고,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 일단 가능하면 모든 코드를 좀 이제 펑셔널하게 작성을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이제 접근했었는데요. 실제로는 그냥 플레인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고 가독성이 좋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곳에 적용하기보다 약간 프로젝트에서 좀 이걸 적용하면 좀 더 깔끔하고 편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 좀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신 자료랑 이제 최신 자료도 별로 없고 공식 문서도 친절한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처음에 약간 이제 팀에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할 때에도 약간 뭔가 자료를 찾느라 좀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이 FPTS를 만든 개발자가 이제 예전에 글을 써둔 게 좀 연재를 하던 게 있었는데 지금 그 글을 보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것들이 다 디프리케이트 된 상태라서 이거는 그냥 약간 좀 불친절한 공식 문서를 보고 같이 뭐 진행을 한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처음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시간을 좀 많이 오버했는데요. 네, 저희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